이거 알리 가면 10,000원에 끊을 수 있어. 알리 가면 알리는 뭐? 알리는 뭐 10,000원에서 끊죠. 아, 내 알리에서 너무 많이 샀나? 이제 그만 사야지.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사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들은 미러리스로 찍는데 보통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유튜브도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애플은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도 애플 아이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프로레스로 촬영했을 때의 단점이라면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 용량이 1TB가 되지 않으면 찍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가 나올 때도 그랬어요. USB Type-C가 들어가면서 외부 레코딩도 가능해졌습니다. 가끔 이제 현장 촬영장 가면 그래요. 아이폰에 스몰리그 같은 케이지를 달고요. 삼성 T7이나 하이닉스의 외장 SSD 같은 걸 끼워서 외부 레코딩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이폰으로 영상을 종종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 딱 제 눈에 들어온 제품 맥세이프와 결합된 외장 SSD를 하나 발견해서 구입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알리에서 구입하긴 했지만 이게 꽤 좋으면 쓸만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외장 SSD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상 없이 레코딩이 잘 된다면 꽤 유용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습니다. 부족한 아이폰 용량 늘리기에도 꽤 좋고요. 생각보다 제가 스토리지, 저장 공간 뭐 그런 이제 약간 조금 덕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스도 지금 SSD로만 구성된 거 하나를 만들어놨고, 또 하드디스크로만 구성된 나스 저희 스튜디오에서 운영 중이고, 또 개인용으로 PD님들한테 2TB까지 들어가는 외장 썬더볼트 SSD도 이제 제가 오리코 걸로 구입해서 모든 PD님들께 각자 하나씩 드렸어요. 또 최근 보니 오리코에서 쿨링팬이 달린 녀석이 또 신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제해서 지금 배송이 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사실 이제 원래 썬더볼트급이 아닌 일반 외장 SSD는 굳이 이제 쿨링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속도를 내려면 확실히 쿨링팬이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발열이 많이 발생하면 속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좀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한 게 뭐냐면 킥스타터인가? 인디고고에서 보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얘도 샤기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냥 사실 얘는 이제 작고 예뻐서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럼 PC에 들어가는 SSD가 좀 이제 요즘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쿨링 팬이 안에 하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뭐 요런 이제 저장 공간 덕후다 보니까 이제 요런 짧은 이야기를 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구입한 제품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비스에서 나온 마그네틱 M.22230 규격 NVMe SSD 인클로저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구입할 때 가격이 한 $31 정도 되었거든요. 대략 한 41,000원. 근데 제가 촬영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25로 바뀌었더라고요. 대략 한 33,000원. 생각보다 저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오자마자 꽤 이제 팔렸더라고요. 네, 알리에서도 조금 이제 후기들이 조금 쌓여 있는 상태이고, 저도 이제 발견하자마자 그냥 일단은 구입했거든요. 요즘 조금 이제 이상한 게, 요즘 USB 규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맨날 찾아볼 때 공부하고 그때 나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야, 그만큼 너무 복잡해졌다. 얘는 최대 속도가 10GB/s라고 합니다. 그리고 USB 3.2 Gen2 규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USB 3.2도 Gen1이 있고 Gen2도 있어요. 거기다가 레인이 1개 있냐 2개 있냐, 거기서도 또 이제 갈라집니다. 좀 많이 복잡해요. 자, 맥세이프로 결합된 요런 이제 외장 SSD 인클로저는 또 처음 봅니다. 하기비스 제품은 처음 봤는데 되게 깔끔하네요. 오, 깔끔하고 드라이버도 2개 넣어주고요. 또 이건 뭐야? 이거는 SSD 끼웠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 좀 이슈라고 했잖아요. 서멀 패드도 함께 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블. 케이블도 2개 주네. 아이폰 길이에 따라 이제 케이블 길이도 2개 맞춰서 주는 것 같습니다. 파우치도 들어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파우치 잘 안 써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230 규격 SSD를 구입했습니다. 이 규격이 일반적인 규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PC에서 사용했을 때 뭐 2260, 2280 그렇게 좀 큰 사이즈를 사용하고요.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2230 규격을 조금 팔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스팀덱이나 로갈리에 넣으려고 조금씩 수입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흔한 규격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넣을 웨스턴 디지털의 SN740이라는 2TB SSD입니다. 조립해봅시다. 오, 느낌 괜찮아. 오, 30,000원대인데 나름 괜찮은 느낌? 맥세이프로 딱 뒤에 그 SSD가 붙으면 사용할 때는 되게 편하겠다. 딱 하고 오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하면 안에 기판 들어있습니다. 오, 뭐야, 또 떨어졌어. 서멀 패드가 그냥 한 개 더 주는 거였네요. 여기 이제 캐패시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SSD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외장 인클로저입니다. 이렇게 끼우고요. 여기는
조립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발열 해소를 위해서 써멀 패드 올려주고요. 위에 테이프도 떼주고 그다음 다시 조립해주면 됩니다. 조립하고 나서만 끼워주면 돼요. 오, 조립 끝! 이제 한번 이제 간단히 연결해 봅시다. 케이블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프로맥스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걸 써도 될 거예요. 아, 요 호스트 글씨가 있네. 반대편에 보니까 PD 100W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100W를 지원하지 않는데 굳이 100W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면 아이폰 그 외에 다른 기기들도 그냥 스루패스로 충전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오호호호! 자, 딱 끼우고 딱 하면 야, 이거지. 아, 이거지.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다른 외장 SSD로 이제 녹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요렇게 끼워서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 맥세이프 외장 SSD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그냥 C타입 쪽에 꽂고 야, 이렇게 달랑달랑 하지 않고 깔끔하게, 심지어 맥세이프라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의 포지션은 살짝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생각보다 이게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되어 있고, 잘 인식했나 볼까요? 오! 바로 인식한 것 같아. 파일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요? 파일 들어가면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처음 연결한 거라서 포맷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일반 노트북에 끼우려니까 이제 조금 포지션이 이상해지긴 하네요. 이 연결한 김에 충전도 되나 볼까요? PD 100W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노트북도 이제 100W 이상 먹거든요. 아, 저속 충전기. 충전 속도를 높이려면 장치와 함께 제공된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100W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80W 이상까지도 들어가요. 지금 한 85W 정도까지 노트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충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포맷 한번 해봅시다. 포맷. 디스크 바로 초기화 된다고 하네요. 요 할당되지 않는 거, 요 2TB 있고요. 새 단순 볼륨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포맷 과정 중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됐고, 이제 포맷 했으니까 핸드폰에 붙여봅시다. 아이폰에 꽂고요. 그 다음에 뒤에 찰싹 붙여줬습니다. 오, 새 볼륨 떴어요. 새 볼륨. 자, 이제 정상적으로 2TB 인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상에서 프로레스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포맷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미리 프로레스 켜줬고, 그리고 내부 저장 공간에서는 최대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요. 외장 장치를 쓸 때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용량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비디오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레스가 있고요. 프로레스를 켜면 USB 타입C라고 하면 나오죠. 2TB 연결해도 최대 147분 찍을 수 있습니다. 프로로우로 이제 만약 이렇게 찍으면, 자,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럼 아이폰 내부의 영상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외장 SSD로 저장하게 됩니다. 뭔데? 이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없음. 이 액세서리는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이런 문제인데. 그럼 2TB 못 꼽는 거 아니야? 계속 외부 전원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촬영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다 되네요. 네, 이렇게 모두 이제 외장 SSD에 모두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진에서는 외부 SSD로 찍은 사진은 이제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또 외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유 이렇게 하면, 이 액세서리는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계속 뜨네. 뭐 파일 이동이나 이런 거는 문제없이 다 됩니다. 이런 거 좀 괜찮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자꾸 하도 이제 이 기기는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충전기를 꼽아주겠습니다. 충전기 꼽아서 이제 실제로 아이폰까지 같이 충전이 되고 넉넉하게 지금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는 뜨진 않겠죠. 근데 확실히 속도 빠른 SSD다 보니까 지금 뜨끈뜨끈해요. 발열이 꽤 있네. 이제 전력 부족하다는 말은 안 뜨긴 한데 이게 충전기까지 연결하려니까 좀 거추장스럽긴 합니다. C타입으로 저장되면 이렇게 했을 때 사진 보관함도 C타입에 있는 것만 나오나봐요. 또 개인적으로 이거를 구입하면서 또 기대한 게 뭐냐면, 제가 아이폰으로 생각보다 영상을 좀 이제 그런 이제 인서트를 좀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사진 보관함이랑 인서트 사진이랑 이게 섞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를 연결했을 때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모두 여기에 저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는 프로레스로 촬영한 것만 외장으로 레코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제 블랙매직 비디오가 프로레스가 아닌 일반 영상을 찍더라도 외부 레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립 저장 위치 요거 하면 되겠죠? 클립 저장 위치, 파일, 그래서 블랙매직 캠 말고 내 아이폰 말고 새 볼륨 여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파일 새 볼륨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아예 여기 뜨네요. 처음부터 외장 레코딩이 된다고 뜹니다. 이렇게 찍고 파일에 들어가면 아까 블랙매직으로 프로레스가 아닌 일반 영상을 찍은 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새 볼륨이 떴고요. 아까 찍은 거 그냥 바로 볼 수 있네요. 갤럭시에서도 볼 수 있나 볼까요? 갤럭시는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끼우고 갤럭시는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붙진 않습니다. 그래도 무선 충전 때문에 살짝 붙긴 해요. 그럼 파일 볼 수 있나 볼게요. 따로 외장 SSD라고 뜨진 않습니다. 오, 떴다. 오, 뜨네? 뜨네? USB 저장 장치. 오, 아이폰으로 찍은 거 다 잘 뜨고 프로레스로 찍은 것도 볼까요? 아이폰으로 찍은 거. 지원되지 않는 비디오 코덱이라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어요. 갤럭시에서는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장된 파일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프로레스는 재생이 안 됩니다. 갤럭시는 외장 레코딩이 안 되죠. 기본 앱에서. 물론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되려나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여기서는 따로 이제 그런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기 자체에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갤럭시도 나중에 맥스이프랑 외장 레코딩을 이제 순정 앱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쉬는 동안 이리저리 테스트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하기비스와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그리고 이제 삼성 T7 쉴드 이 제품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있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해 인클로저도 인클로저인데 여기 안에 있는 SSD 종류에 따라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완전 제대로 된 테스트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들로 해본 재미로만 해본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처음에 비교해봤거든요. 테스트를 딱 처음 했을 때 쓰기 속도만 보면 샌디스크 그리고 하기비스가 비슷했고요. 삼성이 조금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읽기 속도는 하기비스가 제일 빨랐어요. 사실 이게 뭐 하기비스라고 하기도 뭐한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웬디의 SN75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속도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0분 정도 연속으로 돌렸을 때 속도 차이를 보면 다들 시간이 크게 지나도 속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SSD의 속도가 워낙 빠른데 요것들이 지원하는 USB 속도가 10Gbps 란 말이에요. SSD 속도는 빠른데 USB 속도가 낮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걸리더라도 최대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테스트 해봤어요. 요것도 애플에 이제 이렇게 붙이고요. 프로레스 촬영을 했거든요. 이것도 충전을 동시에 하지 않는 두 가지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충전을 동시에 하면 발열이 더 많이 올라가긴 해요. 충전과 동시에 했을 때 30분 정도 하니까 대략 한 50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이폰의 온도도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플래시를 켤 수 없다고 경고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면서 프로레스 코덱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한 49%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0분간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했는데 한 66% 정도까지만 배터리가 차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할 때 배터리 소모 그리고 이제 발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발열이 좀 있다 보니까 찾아보니 여기 뒤에 붙여서 쓰는 쿨러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쿨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발열을 낮추기 위함도 있지만 그 SSD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쿨러를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1시간 30분간 블랙매직 디스크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가 1시간 반 동안 연속으로 갈궜는데도 온도는 60에서 61도까지 올라가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속도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진 않으니까 굳이 쿨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뒤에 있는 SSD가 좀 두껍거든요. 근데 이제 쿨러까지 달면 더 두꺼워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냥 사용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만약 이제 케이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면 또 이제 손이 닿았을 때 너무 뜨거울 것 같긴 해요. 추가로 언박싱을 하면서 촬영할 때 이제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경고문이 나왔었잖아요. 애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USB 타입C로 외부 레코딩을 할 때 요구하는 필요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당 최소 220MB의 속도 그리고 4.5W의 최대 소비 전력을 지원하는 외장 저장 장치 를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보면 우리가 너무 고스펙 SSD를 끼웠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3.3V 되어 있고 2.5A 그리고 한 8.25W짜리 SSD를 제가 여기서 끼워서 썼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경고가 뜬 거예요. 근데 또 저장이 완전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연결했던 SSD 끼웠고요. 지금 또 이 액세서리는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SSD를 이제 원래 이제 규격에 안 맞고 그냥 마음대로 너무 멋대로 샀다. 심지어 하기비스 판매 페이지에서 보니까 SSD를 4.5W 이상을 쓰지 말래요. 이게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SSD를 잘못 사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스팀덱 SSD 용량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걸 교체하고 남은 SSD 하나 킹스톤에 256GB SSD가 있고 이건 3.3V에 1A거든요. 그 대략 한 3.3W 정도 되는 SSD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아, 그니까 이렇게 막 8.5W 되는 거는 외부 전원을 넣어줘야 제대로 쓸 수 있고요. 만약 외부 전원 필요 없이 쓰려면 4.5W 밑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폰 배터리를 좀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요? 자, SSD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고 연결해서 불까지 떴고요. 아마 이젠 경고등이 안 뜰 거예요. 자, 비디오를 찍으면 지금 USB Type-C 있죠? 그 외장으로 지금 현재 레코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3W짜리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네. 만약 이걸 구입하실 분들은 이 정도 끝까지 구입하지 마시고 더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재밌는 제품을 살펴봤고요. 사실 요즘 클라우드나 애플 내에서는 아이클라우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이런 이제 외장 SSD, 뭐 맥세이프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런 걸 쓸 이유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에서 가면 갈수록 사진이나 영상이나 요거를 끼우면 여기로 바로 들어갈게 그 기본 앱 자체에서 이런 걸 지원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니고 저처럼 영상을 아이폰으로 찍으시는 분들이나 아이패드나 맥을 이제 함께 쓰시면서 이제 대용량의 파일을 빨리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또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취미지만 이제 좀 재밌는 제품이 나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뭔가 진짜 덕후의 제품일 수도 있지만 또 재밌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